지금 주변에 호감 가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몇 달째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고백은 타이밍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신호를 쌓아왔느냐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고백이 통하려면 그 전까지 얼마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쌓아왔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곁을 내주는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준비 없이 던지는 고백은 반은 도박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많은 고백이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나갔다가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오늘은 고백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확 끌어올리는 플러팅 5가지 심리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쌓는 겁니다. 갑자기 큰 이벤트나 진지한 말을 던지기보다 가벼운 대화와 일상적인 접촉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매번 안부를 묻는 정도의 짧은 연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자주 마주치는 사이가 되는 것부터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걸 대단한 도전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반응이 미지근해도 괜찮고 그냥 관계를 조금씩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작은 시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도 나를 편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고백부터 시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마음이 크다고 갑자기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매달리면 상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되거든요. 너무 밀착된 관심은 부담스러운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적당히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편이 훨씬 편안한 관계를 만듭니다. 가끔은 먼저 다가가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번 먼저 연락하기보다 상대가 먼저 찾게 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식이죠. 연락 빈도만 조절해도 관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연락하던 걸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오히려 나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여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거거든요. 여유를 남긴다는 게 일부러 차갑게 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나만의 생활과 리듬을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간접적으로 마음을 흘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아한다고 직진하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대신 대화가 잘 흘러가고 있을 때 살짝 스치듯 마음을 내비치는 게 효과적입니다. 너랑 있으면 편한데 가끔 신경 쓰일 때가 있어 정도로 말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신호를 남깁니다. 직접적인 고백처럼 대답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편하게 그 말을 곱씹어볼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힌트들이 쌓이면 상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고백하는 순간에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감했던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힌트를 너무 자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씩 자연스러운 순간에만 흘려야 진짜 의미가 살아나거든요. 매번 티를 내면 오히려 힌트로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 원칙은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서두르게 되는데 정작 고백이 잘 통하려면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재촉하지 않고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확 달라집니다. 급하게 답을 받아내려 하지 말고 상대가 편하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잠깐 멈췄다가 웃는 순간, 그런 작은 정지 구간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특히 상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백을 서두르면 부담감 때문에 거절이라는 선택을 더 쉽게 하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으면 상대도 스스로 고민할 여유를 갖게 되면서 긍정적인 답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 원칙은 적절한 긴장감을 남겨두는 겁니다. 너무 일찍부터 모든 마음을 다 보여주면 정작 고백할 때 새로울 게 없어서 임팩트가 약해집니다. 이건 진심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연스러운 속도로 조금씩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진심이 드러나는 편이 훨씬 설레게 다가오거든요. 드라마를 볼 때도 1화부터 모든 결말을 다 알려주지 않는데도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 5가지 원칙이 충분히 쌓였다면 이제 실제로 고백하는 타이밍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둘 사이의 대화가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입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정신없는 장소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가 온전히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 거죠. 고백 멘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준비된 티가 나는 멘트보다 그 순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짧은 말이 훨씬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너랑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하고 좋아서 우리 한번 다르게 만나보고 싶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상대가 그동안 보여준 반응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기도 하고 만나면 유독 눈을 자주 마주치고 사소한 농담에도 잘 웃어준다면 이미 긍정적인 신호가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반대로 연락이 항상 단답으로 끝나고 만나자고 해도 매번 다른 일정을 핑계로 미루는 경우라면 아직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고백보다 관계를 좀 더 쌓는데 시간을 쓰는 게 현명합니다. 신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동안의 대화 패턴을 되짚어보는 겁니다. 먼저 연락한 횟수, 만남을 제안했을 때의 반응 속도,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정도,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지금이 고백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절 이후에는 상대에게 시간과 거리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예전 관계를 되돌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사이로 돌아갈 시간을 주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거절당한 직후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캐묻거나 마음을 바꿔달라고 설득하려 드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 순간 담담하게 알겠다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중에 관계를 회복할 여지를 훨씬 크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거절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나 상황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 번의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다음 관계에서는 이 5가지 원칙을 더 차분하게 적용해보면 됩니다. 고백 순간에 완벽한 말을 준비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전까지 이 관계를 얼마나 편안하게 쌓아왔는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들이 충분히 쌓였을 때 고백은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리하면 작게 쌓아가고 여유를 남기고 은근하게 표현하고 속도를 늦추면서 적절한 긴장감을 지키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고백은 도박이 아니라 확률 높은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연인, 친구, 직장 동료까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작동하는 심리를 함께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